네, 안녕하세요. 5월 20일, 네, 수요일 또 장이 또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셀트리온 하락. 네, 참 깝깝합니다. 네, 일단 뭐 어제 미증시는 일단 모두 일단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죠. 다우가 0.17, 네, 나스닥 0.2, 그리고 S&P 500 0.25에서 모두 빨간불. 일단은 실적,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금 앞두고 네, 조금 관망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 이제 내일 새벽이죠. FOMC 회의록이랑 네,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같이 나옵니다. 일단 FOMC 회의록은 그죠. 일단 이게 CPI, PPI 나오기 전 부분이라서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듯한데 그래도 일단 연준 위원들 또 어떻게 또 발언했는지 또 점도표 부분 또 같이 보셔야 될 듯하고요. 일단은 이제 시장이 움직이면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리고 또 가이던스,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를 얼마나 또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오늘 일단 국내 증시도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네, 관망세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03, 네, 코스닥이 마이너스 0.09, 그리고 셀트리온, 네, 오늘도 UBS가 튀어나왔죠. 그런데 조금 이따 뭐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지만 UBS의 매도세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거래량이 한 20%대 수준까지 나왔던 매도세가 지금 한 이틀, 3일 정도에서 10%대로 일단 줄어들었죠. 일단 뭐 우리 몇몇 주주분들이 또 회사에 이게 UBS가 뭐 어디 창구냐라고 물어본 듯한데 회사에서는 내 테마색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회사도 모릅니다. 네, 회사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네, 근거를 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말 그대로 저는 여전히 일단은 요 UBS 쪽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테마색이라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사가 아니라고 해서 네, 그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일단 뭐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혼조세, 뭐 나스닥 선물망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증시 엔비디아 호실적 기대의 사상 최고에서 뭐 3대 지수도 나란히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목표가가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요 1분기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가이던스, 네, 가이던스를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것도 중요할 듯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FOMC 회의록, 네, 같이 나와주는 사항인데 일단 오늘 어딘가요? 약간 골드만삭스인가요? 뭐 미국에서는 한 7월달 금리나 7월달 금리나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시장은 한 9월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빨리 앞당겨지면 질수록 우리에게는 또 좋은 상황이고요. 네, 아무튼 금리 인하가 네, 빨리 좀 시작이 되기를. 네,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내달 공매도 재개설 일축, 네, 그죠? 시스템 완비되어야. 일단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시스템 완비되어야 네, 공매도 재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하루 이틀 전에 그죠? 금감원장 뭐 6월달 공매도 일부 재개,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아무튼 그죠? 지금 서로 어긋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통령실 발언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대통령실 20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이 되었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7월달 예정인데 그죠?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 됐죠.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공매도에 관해서라면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 하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 네. 이 금감원장이 네. 좀 말을 그죠? 이게 아무리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네. HLB 수령한 CRL 먹일래 네, 머크의 키트로다도 받은 적 있다. 그죠? CRL 수령 기업 90%가 보안 자료 제출 후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라고 뭐 진양군 회장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HLB 그룹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일단은 이제 내일이죠. HLB 바이오 포럼에 참석하는 항스제약. 거기에서 항스제약이 받은 CRL 이슈가 얼마나 조금 뭐 사소한 부분인지 아니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지 그 여부가 이제 공개됨에 따라 공개를 해준다라고 했으니 그죠? 거기에 또 우리가 또 주시를 해봐야 될 듯 하고요.
HLB, 네, 신약 불발 쇼크에서 이틀 뒤 유한 양행에 쏠리는 시선. 요게 일반적으로 내일부터 아스코 초록 발표가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유한 양행이랑 오스코텍이 많이 떨어졌죠. 일반적으로 이제 공개 시점 앞두고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상황인데, 좀 안타깝게도 유한 양행이랑 오스코텍 조금 또 떨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죠? 여하튼 일반적으로 네, 재료 노출 시점 정에서는 일단은 그동안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또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네, 좀 빠져서 5%대 빠진 걸로 알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3점만큼 거래되는 이 종목에서 HLB그룹주 반등세 이어갈까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일 바이오 포럼에 주목하자 항서제약의 입장이 이제 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반등이 이어질지 여부다 해서 오늘은 그래도 일단 1%대 뭐 상승으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투자자들 오는 23일 열릴 제2의 HLB 바이오 포럼에 주목하는 눈치다. 미국 FDA가 발송한 CRL 내용에 따르면 HLB의 리보세라니 관련 이슈는 없었으나 중국 파트너사인 캄넬리주밥 내 이슈가 존재한다. 이때 HLB 바이오 포럼에 항서제약 부사장이 직접 방문하는 만큼 미 FDA로부터 허가가 불발된 원인의 CMC 문제에 대한 단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무튼 23일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HLB 리보세나립 31일 항서제약 FDA CRL 수령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FDA에서 NDA와 BLA의 각각 CRL을 통보했다라고 하네요. 이달 내 구체적인 사유 확인 가능할 것이다. 네. 요거 단순하게 보면 일단은 두 개의 CRL 항서제약 31일까지 FDA로부터 보완 요구 서항을 추가로 수령할 예정이다. HLB는 항서제약의 CRL의 구체적인 보완 요청 사유가 명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DA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약 승인 신청 NDA 그리고 그 생물학적 제재 신청 BRL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요 기사상으로 보면 그죠? NDA 쪽도 CRL 한 건, BLL 쪽도 CRL 한 건, 요 두 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아까 23일 일단 항서제약 건이든 이제 31일 뭐 FDA에서 요 두 개에 대한 각각 통보를 한다라고 하니 그죠? 여하튼 요때까지는 일단은 좀 뭐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 신한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뭐 저기죠, 엄민영, 엄민영 원래 현대차 쪽에 있던 애널이 신한 쪽으로 와서 기존에 30만원 레포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좋은 소식이었죠. 알테오젠 쪽에는 이 이슈 사항으로 장 초에 계보로 띄워서 그 20만원대까지 넘어섰는데, 네, 뭐 일단은 또 1%대 일단 음봉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머크 자체 SC 조용히 실패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머크 자체의 SC 임상 결과에 대해서 사망 환자가 높아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알테오젠의 SC 그 기술 자체가 더 이제 그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겠죠. 머크가 알테오젠 기술 없이 개발하던 키트로데 SC 저용량 임상 3상 결과가 금일 언론 발표 없이 조용히 업데이트. 사망 환자 높아 실패했다. 머크 자체 개발 키트로데 SC 임상 3상 효과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 30만원 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이슈 사항으로 주가가 계보로 띄워서 20만 2천원까지 갔다가 빠졌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부분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MSCI 수급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이게 5월 31일 날 MSCI 리밸런싱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단순하게 보면 주가는 그 5월 31일 한 근처까지는 주가가 오르다가 31일 기반으로 해서 떨어질 확률이 많은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지금 전망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계속 일단 빨간불, 뭐 상승은 계속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좀 아쉽게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지만 19만 2천원대 1.53%대에서 상승으로는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요. 실적, 모멘텀 모두 기대되는 바이오의 탑픽은 셀트리온. 네. 어제 삼성증권 레포트 올려드린 부분, 뭐 기사화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마감 영상에서 일단 올려드렸죠. 삼성증권 바이오 의약품 분야 탑픽으로 셀트리온. 요게 그죠.
아무튼 요게 지금 IMM 쪽에서 삼성증권으로 넘긴 부분 자체가 삼성증권 고액 자산가 뭐 그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죠. 네, 아무튼 뭐 레포트가 아무튼 최근에 나온 레포트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성장성 확인된 셀트리온에서 기간 외인 몰린다 해서 시장 전망도 청신호다. 현재까지의 흐름 자체는 기간 외인이 쏠리는 모양입니다. 합병 후 분기 최대 실적 얻어 성장성 확인했다. 네, 기간과 외인 비중 총 32.4%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장기 투자 성향 강한 패시브 펀드, 일단은 합병된 이후로 현재까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진펜트라 처방 확대와 후속 파이프라인 허가 절차 순항. 합병 후 첫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셀트리온에 기관과 외인 투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시장 내 최상위권 헬스케어 기업으로 입지가 강화되면서 신규 투자나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 등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2분기 때 일단은 PBM, 대형 PBM 쪽에 하나 같고 1분기 성장성 충분히 확인, 하반기 실적 호조를 내다보며 잇따른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 기간 외인 투자자 비중 32.4%로 성장 잠재력을 주목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외인 투자 비중이 31%에서 1분기 32%대, 일단 기간 부분도 0.7% 늘어난 12.2%대, 단순하게 보면 개인 지분만 줄어들었던 부분이었고요. 외인 투자자의 주요 자산 운용을 통한 미국계 패시브 펀드 유입 확대가 비중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단 패시브 펀드, 특정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고 해당 지수 상승률만큼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앞서 KB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합병을 통한 단순화된 지배구조로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합병 후 커진 시가총액으로 패시브 펀드의 매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패시브 펀드 확대로 인한 외인 투자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여튼 최근에 테마색의 리밸런싱에도 불구하고 기간 외인 비중이 동반 상승한 것도 고무적이다. 그죠? 테마색이 팔고 있는데도 외인 지분율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더불어 IMM 투자, 요것도 일단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서 수익성 큰 폭 개선. 일단은 3분기부터 그죠? 1분기에 7천억. 제 기준으로 봐서는 2분기 때 1조 원대는 저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뭐 몇몇 주주분들이 2분기 때부터 1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1조 원은 한 3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좋겠지만 이에 정권가는 성장성은 충분히 확인했다라는 의견으로 하반기 더욱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KB증권 1분기 합병 셀트리온으로서 우수한 첫 실적을 알린다며 올해 미국 내 출시된 진펜트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현재 허가 신청이 완료된 스텔라라, 악템나,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허가 획득이 연이어 예상되고 있어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진펜트라 미국 공약 가속화 2030년 연 매출 12조. 일단은 올해가 중요합니다. 올해가 회사에서 이야기한 거죠. 5천억, 6천억대. 일단은 만들어내는 게 일단은 급선무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약보합,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약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요. 아시아 증시 혼조세, 대만 정도만 한 1.4%대 급등했고 환율 약보합, 유가 좀 떨어져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수급은 코스피 쪽으로는 외인만 샀습니다. 2,900억. 코스닥 쪽은 개인 97억, 기관 300억대. 예탁금 56조, 55조, 56조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신용융자 19조, 3천억, 19조, 4천억대. 큰 의미 없습니다. 일단 코스피 오늘 SK 하이닉스 또 신고가 나왔죠. 내일 잘하면 20만 넘겠네요. 2.97%대. 오늘 현대차가 급등을 했습니다.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저도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쪽 기아, 셀트리온 약보합, 삼바도 약보합 거죠. 삼바도 올라가지를 못하고 셀트리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바는 어느 정도 횡보, 그죠?
횡보인데 우리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여하튼 셀트리온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주, 네,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주만 좋았고요. 코스닥, 에코프로 그룹주 강보합, RTO젠 1.53%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 6%대까지 급등하면서 그죠? 20만 1,000원. 네. 시가, 저가 모두 일단 빨간불인데 5일선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MSCI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라서 여하튼 뭐 오늘 일단 좋은 소식은 나왔고 그죠? 여하튼 저는 일단은 5월 말 이제 MSCI 기준상으로 주가가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오르다가 빠졌다가 약간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RTO젠 수급, 네, 개인 2,400주, 외인은 24,000주, 외인은 계속 담아가네요. 네, 기간 25,000주 일단 매도세가 나왔고, 연기금 34,000주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RTO젠은 일단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RTO젠 요거 단기 변동성이 조금 많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아무튼 뭐 좀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단기로 보실 분들 HLB 1.65% 상승한 49,3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일 또는 31일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수급은 네, 외인 35만 주, 기간 2만 1,000주, 네 이틀 연속 외인 기간 뭐 썰어 담고 있네요. 연기금도 이틀 연속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여하튼 큰 이슈만 아니라고 하면 그죠. 리보세너입 승인에 대한 모멘텀 다시 또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HLB 그룹주 다른 종목은 모르지만 HLB나 HLB 제약 쪽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HLB 제약은 그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처럼 HLB 제약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94%대 외인 19만 5천 주, HLB도 그죠 35만 주. 여하튼 수급은 다시 이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변동은 이제 내일 23일 바이오 포럼, 31일 FDA, 뭐 아까 NDA랑 BLL, 네, CRL 수령권 요 두 개 부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약 1%대 하락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셀트리온, 네, 코스피 의약품 0.7, 코스닥 제약 0.8, 약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요. 셀트리온 0.75% 하락한 18만 4,8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30만 주에 127%대, 뭐 거래량은 뭐 20만 주대, 30만 주대. 시가가 18만 6,500원, 0.16 강보합이었고요. 고가가 0.97, 18만 8,000원. 저가가 18만 4,200원. 뭐 저점을 조금씩은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여하튼 우리가 기존에 조금 박스권 하단이었다고 볼 수 있던 자체가 횡보했던 요 중간 라인 자체가 한 18만 4천원 요 가격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반등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UBS 오늘 42,000주 매도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UBS가 많이 팔았을 때는 그죠. 요 거래량이 한 20% 초중반대 수준까지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최근 한 이틀 3일 정도는 요 거래량의 한 10% 조금 넘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0만 주에 네 42,000주 나왔죠. 그럼 단순하게 한 14%대인가요? 뭐 아무튼 네 15% 조금 안 되죠. 네 아무튼 그 정도 부분 상에서 일단은 UBS에 대한 매도세는 약해지고 있다. 일단은 5월 9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대략 55만 주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아직도 테마색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회사에서 테마색이라고 아니라고 보면 네, 근거는 없습니다. 저도 그냥 과거 사례를 가지고 근거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일단은 요거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과거의 테마색이 그죠 분기별로 매도했을 때 작년 3분기 때 60만 주, 네, 2022년 4분기 때 24만 주, 2023년 1분기 때 76만 주, 60만 주, 70만 주 때 지금 현재 55만 주. 요 평균 장내 매도했던 평균 가격 상으로 보면 53만 7천 주 부분이거든요. 평균 수치상으로는 일단은 단순하게는 왔습니다. 여기서 60만 주 때까지 가느냐, 70만 주 때까지 가느냐, 그거 일단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그 아까 UBS가 대략 한 55만 주 부분이었죠.
55만 정도라고 하면 이게 테마색 부분이다라고 하면 네, 현재 일단은 남아있는 네, 테마색 예상 수량은 560만 주에 한 2.59%대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오늘은 다 샀습니다. 네, 2만 주 신청에 2만 주 다 샀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한 6만 주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2만 주 모두 체결이 했고 공매도 수량 186주. 뭐 공매도는 이제는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약 1.07% 하락한 92,8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8만 1000주에 93%대. 시가가 94,100원 0.3. 네, 고가가 0.75 94,500원. 모건서울 메리츠정이 조금 팔았고 제약은 조금 그죠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더 안 좋게 네, 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8,700주 네, 기간 600주 가량 네,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내일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시장의 방향성 FOMC 부분도 있고 네. 요 셀트리온 네, UBS 이제 한 55만 주 정도 팔았으니 이제 올해는 이번 2분기에는 좀 그만 팔았으면 좋겠고 5월 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기다리는 대형 PBM 소식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한번 소식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